결국 아까 이제 면역 노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요 세포 노화를 거쳐서 어떤 여러 가지 연령 관련 질환들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이 염증이라고 하는 중간 그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세포 노화라고 하는 세포가 나이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화 자체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염증이 있게 되면 세포 노화를 악화시키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뭐 환경 독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포 노화를 또 일으키기도 하고, 비만 자체가 또 세포 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비만에 의한 당뇨병이 세포 노화를 일으키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는 또 염증 과정을 또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아까 면역 노화가 생기게 되면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또 감염 자체가 또 염증을 일으키는 요런 세포 노화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요 세포 노화가 염증을 일으키는 데 관해서 또 세포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또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킴으로써 노화에 따른 연령 관련 질환들이 많아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단계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노화라고 하는 개념은 노화와 함께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드는 건데요. 결국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떤 감염이나 예방 접종에 대한 효과적인 항체라든가 세포 반응 유방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염증 반응 자체가 노화 관련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하고 병이 진행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염증성 노화의 특징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C 반응성 단백질 CRP라고 하는, 아니면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8, TNF와 같은 물질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노화에 따라서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저등급 상태의 전신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SASP라고 하는 노화 관련 분비 물질이 이제 많아지면서 노화세포 축적이 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 기능이나 피로 증상에 같이 동반될 수 있고요. 이 염증성 노화 자체가 약간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또 염증성 노화를 일으키는 데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대사 반응이라든가 아까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노화 관련 질환들이 많아지는데 염증성 노화가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염증성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생리적 노화나 이제 성공적 장수를 이루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국 관여하는 것들이 이제 생활 방식이나 영양, 신체 활동,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염증을 유발하는 자극을 계속 줄 수도 있고, 염증을 대항하는 항염증 자극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노화에 따른 어떤 질환이 생기지 않고 장애가 생기지 않으면서 성공적 노화, 장수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축이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젊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이 있게 되게 되면 이 높은 생물 다양성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숏체인 패티에스드 형성 박테리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병원성 미생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젊고 건강한 장내 균형에는 적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충분한 어떤 대사 물을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제 젊고 건강한 장내에서는 이제 있는데 반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병원성 박테리아들이 많아지면서 염증성 노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면역 노화를 또 일으키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이제 건강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결국 어떤 미생물, 장내 미생물 군집의 분류를 봤더니만 일반적인 노화에 따라서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게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그룹 2, 그룹 3가 있는데, 요 그룹 2, 그룹 3에서 건강한 노화와 건강하지 못한 노화에서
이 장내 미생물 군집이 다르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오래 살고 신체 활동도 잘하고 인지 기능이 이제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건강한 노화에서 보았더니만 그룹 3에 대해 관계되는 아커만시아나 크리스텐시넬리아 또 비피도 박테리움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건강하지 못한 노쇠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만이 있다든가 신체 활동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에게탈라라든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장내 미생물 균총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만이나 인지 기능 저하, 노쇠, 심혈관절, 인슐린 저항성, 대장암 등에 관계돼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요게 주로 단세 지방산을 형성하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되고 또 이제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이제 폴리페놀과 같은 것 그리고 지중해 식단 채소 섭취를 했을 경우에 요런 건강한 유산균이나 건강한 유산균이 먹이가 되는 아세틴이나 뷰트레이트, 낙산인데요. 요런 균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병이 생기는 과정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은 폴리페놀이나 지중해 식단 채소 섭취를 하는 경우는 나쁜 균주들의 작용을 억제해서 결국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젊은 쥐에 노쇠한 쥐에 이제 미생물청을 주입을 해봤더니만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이 노화된 장내 미생물층인 어떤 노화염증에 관여된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식하는 노인지에서도 아카멘시아균이 많을 경우에 있어서는 노화 정도가 좀 더 노화염증 정도가 좀 지체된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연구된 바에 의하면 100세 이상 장수 이상 하는 사람들에서 알려진 장내 미생물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아케만시아, 크리스탄셀라시아 등이 있는데요. 비피도박테리움은 이제 우리가 먹는 유산균들이 흔히 포함되는데요. 아케만시아나 크리스탄셀라시아는 국내에서는 이제 구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현재 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결국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을 공급해주게 되면 그런 장수 이제 생존자들이 나타난 장내 미생물을 좀 더 높게 장내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서 결국 염증성 노화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건강한 미생물층들을 체내에 많이 갖게 함으로써 건강한 노화에 기여한다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